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매년 2번 내는 부가세가 꽤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쇼피 판매는 수출로 인정돼서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3천만 원 넘게 환급받을 예정이라 기대가 큰데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부가세 환급의 기본 원리부터 실적 신고 방법까지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없으셨거나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이 시리즈 중에서 1편과 3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세 환급 제대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부가세, 정확히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마다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쿠팡에서 22,000원짜리 고양이 모래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가격은 단순한 판매가가 아니라 공급가액 2만원에 부가세 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22,000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22,000원이 전부 판매자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2,000원의 부가세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즉 1월과 7월에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해외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수출자입니다. 쇼피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외국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은 한국 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되는 제품에는 부가세가 0%, 즉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품을 매입할 때는 이미 부가세를 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제품을 66,000원에 매입할 때 그 안에는 부가세 6,000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을 쇼피에서 수출 목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6,000원을 다시 환급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세율 제도입니다. 수출에 대한 매출 부가세는 0%이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제도죠. 그럼 이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홈택스를 통해 영세율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환급 신청, 즉 조기 환급도 가능한데요. 이건 보통 매출이 큰 법인 기업 중심이라 일반 셀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환급 기준은 쇼피에서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제품을 매입할 때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제품을 66,000원에 매입해서 쇼피에서 10만원에 팔았다면 환급받는 부가세는 66,000원의 약 10%인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쇼피셀러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일반 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쇼피 판매를 통한 수출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둘째, 상품 매입 시 사용한 신용카드는 홈택스의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카드 매입 내역이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개인 명의 카드라도 홈택스의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이전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하고 세무조사 시 사업 연관성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가 아닌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외 결제 방식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명용 현금 영수증 등 공식적인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쇼피셀러를 위한 부가세 환급의 원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다뤄서 강의가 길어졌지만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부가세 환급은 정말 쉬워질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영세율 신고서를 작성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실전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실전편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용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쇼피 부가세 환급을 함께 해볼게요. 사실 매출이 적을 때는 세무사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긴 합니다. 한번 알아보면 아주 쉬운 부가세 환급 함께 해볼까요? 홈택스에 쇼피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부가세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소포 수령증을 받는데 지연이 될 수 있으니 7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홈택스의 매출 정보가 확정되는 13일 이후에 작성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순서. 첫 번째, 홈택스 인증서와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두 번째, 쇼피 매출 내역 다운로드. 세 번째, 앞에 쇼피 매출 내역과 사업자 등록증 두라로 보내기. 네 번째, 두라에서 소포 수령증 확보하기. 다섯 번째, 페이오니아 외화 입금 자료 다운로드하기. 여섯 번째, 홈택스 작성 후 첨부 서류 PDF 파일로 제출하기. 그럼 차분히 순서대로 해볼까요? 첫째, 홈택스 인증서 준비와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 홈택스의 사업자 카드 등록은 쇼피를 시작하는 동시에 등록해 두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둘째, 쇼피 매출 내역 다운로드. 셀러 센터로 이동해 주세요. 오더, 마이 오더, 컴플릿 이동합니다. 일단 싱가포르 마켓을 기준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정산 분기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하셨다면 상단 엑스포트를 눌러주세요. 완료된 주문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지금은 1기 부가세 환급 기간이니 1월에서 6월까지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각 월마다 받으셔야 하니 싱가포르 샵에 1, 2, 3, 4, 5, 6월의 엑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각 달의 1부터 말일까지를 클릭 후 다운로드해 주세요. 그럼 엑스포트 히스토리에서 각 날의 매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마켓별로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싱가포르 마켓 엑셀 6개, 필리핀 마켓 엑셀 6개, 태국 엑셀 6개. 이런 식으로 마켓별로 6개씩의 매출 실적을 다운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없는 달은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1분에 1개밖에 다운받지 못하니 뜻하지 않는 노가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두 다운받으셨다면 폴더에 잘 저장해 주세요. 셋째, 쇼피 매출 내역과 사업자 등록증 두라로 보내기.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받은 파일과 해당 샵의 사업자 등록증을 두라의 메일로 보내고 소포 수령증이 필요한 나라와 해당 월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넷째, 두라 지파지에서 소포 수령증 확보. 그럼 이렇게 두라에서 소포 수령증을 PDF 파일로 줍니다. 잠깐 데이빗의 꿀팁. 두라 소포 수령증은 PDF 파일이지만 워드를 이용해서 열면 이미지가 텍스트로 변환되어 아주 편리하게 매출액을 복사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이젠 더 쉬운 페이오니아 입금 내역서를 뽑아보러 가겠습니다. 다섯째, 페이오니아 입금 내역서 뽑기. 페이오니아에서 관리하기로 이동해주세요. 거래 내역으로 이동한 후 1기 기준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의 내역을 PDF 파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입금 내역은 마켓별로 통합되어 보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만 뽑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들도 역시 폴더에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여섯째, 홈택스 작성 후 첨부 서류 PDF 파일로 제출. 홈택스로 입력하러 가기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분기 쇼피 매출 총액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선적일 기준 공시 환율과 두라 소포 수령증이 필요합니다. 두라 소포 수령증에 있는 매출액은 수출 신고 금액과 선적일 기준 공시 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선적일의 환율 곱하기 수출 신고 금액은 매출액. 저희가 홈택스 입력을 위해 미리 계산해야 하는 것은 상반기의 모든 마켓 대출의 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수출 신고 금액은 소포 수령증에 있는데 1일 공시 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바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처럼 환율로 이동. 1일 환율 조회. 해당 국가 선택. 기간 선택 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반기 매출액까지 모두 계산하셨다면 진짜 홈택스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해당 사업자로 로그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여기서 정기 확정 신고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창에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다음 사항이 모두 입력됩니다.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창이 나옵니다.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입력할 부분은 1. 매출 세액, 2. 매입 세액, 4. 기타 제출 서식입니다. 1. 매출 세액 입력. 매출 세액에서 기타 매출분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곳에서 영세율 매출 기타 금액, 아까 계산했던 상반기 쇼피 총 매출액을 기입하고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는 곳이 나옵니다. 업종 코드와 업태 종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까 매출액을 기입해 줍니다. 그럼 매출세액 입력은 끝난 것입니다. 2. 매입세액 입력. 이곳에서는 저희가 환급받는 매입 금액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로 이동합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저희가 매입했을 때 사용했던 현금 영수증 내용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쇼피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그 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시고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조회하고 불러오신 후 집계하여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쇼피 판매 매입을 위한 물품 말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을 눌러 기간을 조회 후 해당 항목을 불공제,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신용카드지만 홈택스 등록 전 사용하셨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셨다면 그 밖의 신용카드 명세 입력으로 일일이 내역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매입세액 입력은 끝났습니다. 4. 기타 제출 서식. 기타 제출 서식을 펼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직접 수출해 아까 저희가 기입했던 매출 총액을 넣어줍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는 직수출을 제외한 기타 영세율 적용의 불화지파지에서 받은 선적 서류의 총 건수를 입력한 후 원화 금액에 앞에서 입력했던 총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가운데 외화 금액은 총 매출액을 6월 30일 기준으로 USD로 변환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세액과 환급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첨부 서류를 넣는 곳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받은 불화 소포증, 페이오니아 입출금 내역, 그리고 셀러센터에서 엑셀로 받았던 쇼피 마켓별 매출 내역을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 신청 완료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기회가 없는 초초보 셀러님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피에 그냥 등록만 해놨을 뿐인데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하세요 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매출이 없는데요? 해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신고 대상자인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일반 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과 7월, 지금 바로 신고 기간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영원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해요. 간이 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1년치 매출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미리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무실적 신고와 간이 과세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타이밍과 주의사항을 쇼피 셀러 입장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무실적 신고부터 설명드릴게요. 무실적 신고란 말 그대로 매출이 0원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를 말합니다. 쇼피에서 아직 판매를 안 하셨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0원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신 후 이대로 신고하기 무실적 신고 포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대로 신고하기는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만약 매입 내역이 있다면 일반 신고서를 통해 직접 항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가세 환급 2편 영상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있다면 최대 20%까지,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정액으로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년 한 번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이번 7월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 개념은 지금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0원이라면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신고 주기만 다를 뿐 무실적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럼 신고 주기를 표로 정리해 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중요한 건 정확히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쇼피셀러에게 중요한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쇼피에 단순히 상품 등록만 해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간이과세자도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가 필수입니다. 넷째,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피에서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 결국엔 10만원짜리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무실적 신고라는 생각으로 오늘 바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마드 데이빗은 다음 영상에서도 쇼피셀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